사기 봉기 34회 항우의 쿠데타와 고록 전투. 문경지교의 결별. 진여는 조나라에 많은 인맥을 가지고 있고 친분이 있었던 관계로 조나라를 먼저 공격해 진나라로부터 독립시키고 싶어했다. 그래서 진여는 진승에게 진화하고 이를 수락받아 조나라 공격을 목표로 하는 별동대에서 좌우 교위를 맡아 대장 모신을 따라 조나라 정벌에 나서게 되었다. 모신의 군대는 부도수인 위수를 건너 조나라의 땅에 진입했고, 일부의 조나라 성들은 항복해서 무혈 입성했고, 일부의 성들은 완강히 저항하였으나 괴철의 조언에 항복하고 마침내 조나라의 수도였던 한단에 이르게 되었다. 이때 조나라에 출전하기 전 진나라에서 진승에게 조언했던 진나라에 망한 다른 육국을 복국시켜 진나라의 적을 늘리라고 했지만, 진승은 이를 듣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어 마침내 무신을 조왕으로 추대하고 장인은 우승상, 진여는 대장군에 임명되었다. 이에 분노한 진승은 무신 장이 진여 소설을 죽이고자 조나라를 공격을 명했으나 진나라 상국의 만류로 오히려 무신을 회유해서 함께 진나라를 공격하기로 했고, 장이의 아들 장우가 성도군에 봉해지게 되었다. 성도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강원도 원주의 군명을 평원 북원경 성안이라고 합니다. 원주의 군명 성안과 성도는 동일한 지명의 다른 표기 방식으로 이것이 천조가 있었던 비당금자 금도의 개경이었던 것입니다. 장유와 진여는 진나라의 전공이 있었던 북경 화성 함양을 포위 공격하고자 낙양을 우회해서 한강의 상류를 건너 연나라 지역인 한양을 공격하게 하였고, 마침내 조나라 장수 한광이 연나라를 평정했으나 오히려 스스로 연나라의 왕에 올랐던 것이다. 이에 격분해서 장유와 진여는 조왕인 모신과 함께 연나라를 공격했으나 오히려 연나라 군사에게 생포되었다. 그러나 천우신주였던가 장유와 진여는 연나라 포졸의 도움으로 조왕을 구출하고 연나라를 탈출하게 되었다. 화산의 우측이 낙양으로 통상 관중으로 들어갈 때 섬서인 연나라 지역으로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방 역시 관중을 공략할 때 이 연나라 방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사 세옹지마라고 했던가 이량의 반란으로 조왕 모신이 죽고 장유와 진여는 조나라 사람들의 도움으로 겨우 탈출해 조나라를 재건하게 되었으며, 빈객의 조언을 들어 조나라 왕족 출신이 조호를 조왕에 옹립하고 신도의 수도를 정하게 되었다. 장유와 진여가 정한 조나라의 수도 귀신신자의 신도가 바로 신씨개천의 무대인 천조가 있었던 곳입니다. 신씨의 박달이 부도, 불도, 수도, 소도, 불토, 부처, 하도, 카도, 카시, 스키타이, 소고도, 기타이, 까라이, 카타이, 구례, 고려, 여진, 요인, 성당, 신, 진이 되어서 그 뜻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신 혹은 친은 천, 한, 신, 탱그리, 당구투, 상제, 하나님, 천주님, 한님이십니다. 조선사는 선사입니다. 신도는 또한 신라이기도 합니다. 진승과 오강의 난로로 인해 혼란스러운 시국에 혜성과 같이 나타나 진나라의 죄수들을 정규군으로 조직해 각지의 반란군을 진압했던 장안이 드디어 천조가 있었던 개경의 조나라를 차례차례 정복하면서 반란을 진압하고 있었다. 이에 신도에 있던 장이도 조왕 헐과 함께 고록으로 달아났고, 고록성은 장안의 부장 왕래에게 포위되기에 이른다. 한편 진여는 항산에서 병사를 모아 고록의 북쪽에 주둔하고 있었으며, 장안은 그곳에 있었으면서 왕래에게 물자를 풍부하게 공급하고 있었으나 고록성 안에는 물자를 공급받지 못하고 사면초가의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다. 장인은 수차례 첩자를 보내 고록성을 포위하고 있는 왕리의 군대를 물리치고 고록성 안으로 들어오라고 명했으나 진여는 움직이지 않고 여러 달이 지났다. 이에 화가 난 장인은 후하장수 장영과 진석을 보내 구원군을 재차 요구했으며, 이때 진여는 5천여 군사를 주었지만 이들은 모두 왕리의 군사에게 전멸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장인은 진여를 원망하게 되고 문경지교의 사이는 금이 가기 시작했던 것이다. 주나라 제국들의 맹주인 조나라가 장안의 진나라군에게 진압되기 일보 직전에 드디어 제국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으니 조나라 장수였던 한광의 배신으로 세워졌던 연나라에서 장도가 이끄는 구원군을 보냈고,
제 나라의 실권자인 전영은 반대했지만 전영의 장수 전도가 전영의 뜻에 반기를 들고 조나라에 출전했으며 송도인 창릉에 주둔하고 있었던 장이의 아들 장호가 지원군을 준비했으며 초나라에서 송이를 대장으로 보냈으며 이때 초한지의 영웅 항우가 동행했던 것이다. 항우의 쿠데타와 고록 전투. 진 2세 황제 3년 초나라의 대장군 항량이 승승장구하던 와중에 장안의 공격을 받아 정도에서 죽자 초회왕은 긴급 명령으로 모든 대신과 장군들을 수도인 우위로 모이게 하였다. 그리고 얼마 후 장안의 진나라 군대가 조나라의 왕 헐과 장이가 고군분투하고 있는 고록성을 포위하고 마지막 압박을 가하자 풍전등화의 조나라를 구원하기 위해 초나라는 구원군을 편성해 상장군 송이를 대장으로 삼고 장안후인 항우를 차장, 범증을 말장으로 삼아 진나라 군대에게 포위당해 고사일보 직전에 조나라를 구원하도록 하였다. 초나라의 지원군이 출발하기에 앞서 초회왕은 문무백관을 모아놓고 하명하기를 송의로 하여금 위기에 빠진 조나라를 구원하게 하고 패공 유방으로 하여금 진나라의 본국인 함양을 공략하게 해서 만약 장수들 중 먼저 관중을 평정하는 자를 그곳 관중의 왕으로 삼겠다고 선포했다. 이러한 초회왕의 약속은 의도적으로 항우를 견제하면서 자신에게 고분고분한 유방에게 기회를 주는 것으로 비춰졌을 것이다. 숙부 항량의 죽음으로 가뜩이나 화가 나 있는 항우에게는 상당히 거슬리는 조건이었던 것이다. 항우를 장안후라고 하는데 진나라의 도성 역시 한양장안의 중심 관중에 있었던 것으로 화산, 금강산, 한라산이 접경한 전체 지역이 장안으로 이 장안의 일정 지역이 항우의 봉지이고 장안의 중심 관중은 진나라의 도성이었습니다. 자,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초한지 두 영웅의 대결이 시작된 것이다. 송의는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 주왕을 멸하고 은나라 후손에게 상나라의 제사를 지내게 하기 위해 상땅에 봉분으로 주었던 미작의 송나라의 후손으로 초나라 군대를 지휘하게 된 송의는 조나라를 구원하러 가던 중에 안양에 이르러 46일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송의에게는 항량의 기억이 아직까지 남아있었던 것으로 항량이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천하 대신이었던 송의가 섣불리 진나라를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간언했으나 이미 교만해진 항량은 이에 귀 기울이지 않고 정도로 진격했다가 그곳에서 장안에게 최후를 맞이했던 것이다. 이렇듯 진나라 군대의 강인함을 알고 있는 또는 인식하고 있었던 송의가 쉽사리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고 항우는 유방이 관중을 향해 한 발짝 다가서고 있는 소식에 가슴이 타들어가고 있었을 것이다. 송의가 머무르고 있었던 안양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강원도 춘천의 군명을 삭주, 강해, 안양, 수춘, 봉산, 우수, 수약, 오군내, 춘주라고 합니다. 춘천의 군명이 안양으로 춘천의 군명을 분석해 봅시다. 삭주, 평안도 삭주의 군명을 영세라고 합니다. 광해, 안양, 강원도 춘천의 군명 광해란 광해군이 황제가 되기 전 가지고 있었던 봉지이며 춘천의 군명 안양이란 이곳이 안주와 동일한 지명입니다. 평안도 안주의 군명을 밀성, 평원, 안부, 영주라고 합니다. 충청도 천안의 군명을 영주, 영산, 환주라고 합니다. 평안도 안주와 충청도 천안은 영주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이곳이 환주인 박주, 박두였던 것으로 안주에 있는 성이 안시성입니다. 강원도 춘천의 건치현역을 인용합니다. 본래 맥국인데 신라의 선도광 6년에 우수주로 하여 군주를 두었다고 했습니다. 예맥 쪽의 맥이 춘천이라고 합니다. 안양은 또한 안산과 동일한 지명으로 안양에 있는 산이 안산이기 때문입니다. 안산을 인용하겠습니다. 고구려 때 이름은 장항구연이었던 안산시는 신라 경도광 때 장국은이었고 고려초에 지금의 이름을 얻었다. 안산시의 중심부를 수리산과 수원봉에서 발원한 안산천이 흐르고 있다. 장항구란 이곳 안산이 장과 항의 입구라는 얘기입니다. 이곳 안산에 형국을 두고 지세가 한데 서리어 1만 떨기에 연꽃같이 뭉쳤다고 하여 연성이라 부르는데 조선 초기의 학자 강회맹이 중국 남경에서 가져온 연꽃씨를 심어 널리 퍼지게 한 곳이 안산이었다고 한다. 이곳 안산 안양이 연꽃무늬 형태인 이유는 금강산의 정상이
연꽃과 같다 하여 연주, 연성어로 불렀던 것입니다. 신시계천의 무대인 고룩의 입구 안양에서 송이가 진군을 망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양에 머무른 지 46일이 지나는 날밤, 도끼가 오른 항우는 송이의 막사를 몰래 찾아가서 송이를 살해하고 대신 상장군이 되어 초나라의 지휘권을 장악하고는 조나라로 출발을 하였다. 항우는 먼저 용포에게 지신 내려 선발대를 이끌고 먼저 고룩에 가서 장한의 진나라 군대를 공격했고, 이후 항우의 본대와 같이 고룩을 포위한 진군을 격파하고 조나라를 구원하게 되었다. 항우의 무공이 뛰어났던 고룩 전투의 현장을 살펴봅시다. 신시계천의 무대인 향산별곡에 고룩 전투의 무대가 그려져 있습니다. 향산별곡, 본문에서 사면선생 사운시를 자성에 쓰여 있으니 옛사람 지은 글이 오늘날 경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사면 김창업이 묘양산 여행시기가 숙종 32년인 1706년 봄이니 그때를 옛날로 썼다면 이 글을 쓴 시기는 그로부터 상당히도 후기로 봐야 합니다. 중대를 겨우 넘어 단군대 올라가니 박지한 일천봉이 대아래 조회하고 상고의 흰구름이 봉 위에 절로난다. 향나무 등굴 아래 신인을 일하댕고 동방의 첫 인군이 이하니 성인인가. 옛말이 창망하니 누구더러 물을 것인가. 사양을 옆에 끼고 만폭동 내려가니 백척에 나는 물이 거꾸로 솟을 적에 만마가 함께 달려 구렁이 섞여치니 항우의 삼만정기 고룩에 엄습한 듯 한신의 이천원기 저벽을 빼앗는 듯 병력이 급히 치니 평지가 움직인다. 우족대 잠깐 보고 내원함 숙여두니 바위 속 작은 집은 금강굴 기하고. 신시계천의 무대 향산은 금강산이며 백두산, 수양산, 종남산, 여산이기도 합니다. 이곳이 바로 항우의 고룩전투, 한신의 저벽전투의 무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향산별곡의 저자는 그 장소를 지나가면서 과거에 있었던 생생했던 그 장면들을 노래했던 것입니다. 고룩전투의 무대였던 조나라가 바로 신시계천의 무대 금강산에 있었던 것입니다. 항우는 개경의 개도하를 건넌 후 조나라 땅에 내리자마자 정군의 명을 내렸다. 파부 침주, 솥을 깨고 배를 침몰시킨다. 파부란 속전속결로 끝내지 못하면 우리는 굶어 죽는다. 침주란 우리에게 돌아갈 곳은 없다. 오직 이 자리에서의 승리뿐이다. 이러한 정신으로 진나라 군대를 몰아붙여 대승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장한의 투항. 장한은 왕리와 석관에게 고룩을 포위하게 하고 자신은 남에서 용도를 쌓아 군수물자를 공급했으나 2세 3년 11월 초나라의 항우가 구원군을 끌고 와서 고룩의 포위를 풀고 진 군대를 무찔러 소각을 죽이고 석관은 자결했다. 12월에는 왕리마저 사로잡혔다. 포위군이 격파당한 후에도 장한은 그원에 주둔하면서 장수 이남의 항우군과 대치했다. 장한은 2월에 초군에게 배에 물러났고 4월에 초군이 맹렬히 공격하자 장수 사마흔을 보내 진나라 조정에 원군을 요청했으나 이미 조정은 조구가 농락하고 있었고 진 2세 황제는 진군이 싸우지도 않고 수차 후퇴했다고 오히려 장한을 꾸짖었다. 장한은 2년 전인 기원전 208년 7월 화성에서 벌어졌던 참사를 기억하고 있었다. 진나라에서 40년간 기여했던 승상 이사의 죽음이었다. 이러한 죽음이 자신에게도 닥쳐오는 장면을 이사를 통해 보았던 것이다. 장한은 혼자말로 울부짖으며 이사 승상이 죽었다. 허리가 끊기는 요참으로 공포스럽게 고통스럽고 괴로운 요참의 공개처형을 당했지. 공신도 그렇게 죽어간 것이다. 진나라의 충신이었던 백기도 몽염 장군도 모두 그렇게 죽어갔다. 나는 이제 이겨도 죽고 조구한테 저도 죽는다. 항우한테. 진나라의 장수로 죽고 싶었지만 무고한 누명을 쓰고 조고에게 죽기는 싫다. 천지신명이시여 나와 나를 따르는 군대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장한은 조고에게 암살당할 뻔한 사마흔의 권유와 진여가 보낸 편지를 받고 초군을 무찌르든 아니든 조고가 장악한 진 조정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생각에 초군에게 항복했다. 진나라의 대장군 장한이 항복하면서 드디어 항우에게는 진나라의 본국으로 진군에서 관중왕이 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갖추어지게 되었던 것이다.